예, 안녕하세요. 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던, 즉, envelope 펑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envelope 펑션이 결국은 교합 문제입니다. 교합 문제 있는데, envelope 펑션을 잘 알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익숙치 않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71세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런 교합 문제가 없을 때 저는 항상 보는 게 보면은 전치부가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악 전치부가 약간 좀 짧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겉보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듯해 보이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먼저 CC를 보면은 앞에 치아 보철을 치료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알아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PMH로는 아스피린 예방적 복용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PDH가 중요한 것 같은데 2018년 4월 18일 날그 LDC에서 13번에서 23번 치열 때문에 보철을 했다고 합니다. 보철 치료 후에 좀 이상하게 환자분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었는데 상하게 엑소스토시스가 더 튀어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합도 소구치로만 되고 대구치는 교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치부 보철물이 이전 치아보다 아래 치아와 그런 갭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캐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저번 치과 기존 치과에서 캐스트를 받았는데 캐스트를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 가지고 지금 수복한 그런 캐스트가 더 많이 빛이 투과 된다는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현적으로 제 생각에는 엔티리어 스테이블 홀딩 컨택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처음 그러니까 술전 그런 모델과 술 후 모델을 보니까 치아에 아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인클리네이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가 예전보다 많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환자분이 발음적으로 문제가 사실 많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니셜 파노라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항상 버릇이 이제 들었는 거는 모든 스타팅을 콘다일에서 보기 때문에 콘다일의 모양 변화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일드하게 약간 사실 피잘러스틱하게 DJD가 왔는 것 같습니다. 이런 DJ도 천천히 아주 적응할 정도로 천천히 오게 되면 사실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셉터블한 그런 콘다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돛은 바이매뉴얼 매니플레이션 테크닉으로 교합점 놓고 교합을 찍어봤습니다. 전치부에서는 교합점이 전혀 없었고요. 여기서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번, 6번에는 컨택이 아주 좀 정상적으로 닿는 반면에 7번 쪽에서 교합이 좀 약하고요. 특히 좌측 소구치부에서도 좀 교합이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예, 좌측은 술전입니다. 환자분이 가까우신 캐스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은 술후 모델이었습니다. 좌측이 보면은 이렇게 프레어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가 환자분이 갖고 있는 반면에 우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죠. 링골 쪽으로 약간 컨스트릭션 됐는데 즉 에메랄드 펑션이 컨스트릭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모델에서 그리고 전체부에도 세이브라는 그런 홀딩 컨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립 스포트하고 바람의 문제가 즉 상악 전치부가 기존보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발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홀딩 컨택이었기 때문에 오클루전의 그런 스테빌리티가 결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초초진 캐스트인데 거기 보면은 상악 링골면에 이가 사실은 덴틴 쪽으로 움푹 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환자는 초초진에서는 이런 스테이블한 그런 전치부의 홀딩 컨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환자가 그 캐스트에 그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자꾸 빛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그런 주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로 이 컨택은 전치부의 교합 컨택은 아마 긴밀했었습니다. 예, 도슨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링골 컨캐비티가 있으면 사실은 의심할 수 있는 게 구치부 교합 간섭입니다. 구치부 교합 간섭에 의해서 하악조가 앞으로 나가면서 상악의 설측면을 인크로치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MIC-A가 MICP입니다. MICP Maximum Intercuspation 에서 그렇게 따라 있고요. CR로 유도했을 때가 B입니다. 만약에 CR로 유도해가지고 B 같으면은 우리가 CR로 수복해주면은 그만큼 상악 전치부의 그러니까 버티컬 디멘전을 올리지도 않고 상악 전치만 잘 치료한다면 그렇게 해결될 문제라고 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 매뉴얼 테크닉으로 CR로 유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인터페어런스는 크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사실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뭐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이 전치부에서 없었고요. 그리고 뭐 환자분이 발음 문제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브릿지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했고요. 예, 상악 전치부의 그런 인클리네이션과 기차의 길이 그리고 링구얼 컨투어를 가급적 재현하기 위해서 초진 캐스트, 초초진이죠. 초초진 캐스트에 퍼티를 사용해가지고 인상을 체득하고요. 그것을 다시 입안에서 놓아가지고 찍어줬습니다. 찍어주니까 이런 다이아스테마도 보이고 치아가 뭐 일부 좀 덜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 자연치 그러니까 환자의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치아 모양으로 라비알 및 링구얼 컨캐비티를 가진 그런 템포러리 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템포럴 크라운을 BWC 방법으로 좀 쌓고요. 쌓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 번 손을 봤습니다. 손을 봐서 가능한 링골 컨캐비티에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을 다 잡아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인클리네이션도 초초진 사진에서 인클리네이션을 재인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환자분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오셨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이게 13번이 크라운이 템포럴 크라운 프랙처 되어 있었고요. 환자분이 치아가 조금 길다는 그런 주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프랙처 된 이유는 사실 그 다행히도 젓가락을 사용하시다가 잘못 씹어서 이렇게 캐나인의 크라운이 프랙처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긴 것과 그러고 다시 13번 크라운을 BWC 테크닉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페어를 했었습니다. 예, 도슨 선생에 의하면은 그런 엠벨러브 펑션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죠? 그냥 호리잔탈한 엠벨러브 펑션 그리고 레터럴한 엠벨러브 펑션입니다. 즉 호리잔탈한 엠벨러브 펑션에서 인사이즈 가이던스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레터럴 엠벨러브 펑션에 의해서 엔티로 레터럴 가이던스가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엔티로 투스에서는 엔티로 그룹 펑션을 사실은 제가 템포럴에서 주었고요. 그 레터럴은 엔테로 레터럴 가이던스는 파셜 그룹 펑션, 즉 345, 345 이렇게 안정한 그런 그룹 펑션으로 사실 줬습니다. 사실 이 환자가 약간 딥바이트 환자였고요. 딥바이트 환자여가지고 사실은 그룹 펑션을 사실 주기 어려운데 이 치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있어서 아마 그룹 펑션이 주기가 좀 더, 즉 엔티로 그룹 펑션이죠. 엔티로 그룹 펑션을 주기가 좀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도슨 선생이 아이디얼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엔티로 그룹 펑션입니다. 즉 인사이드 가이던스도 그룹 펑션, 엔티로 그룹 펑션이죠, 그죠? 엔티로 레터럴 가이던스도 그룹 펑션, 엔티로 그룹 펑션을 사실 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티로 그룹 펑션을 주게 되면은 치아에 가해지는 그런 로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도슨에서는 엔티로 그룹 펑션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자의 처음 그런 여기 CC부터 해가지고요. 이 그런 그 히스토리를 한번 털을 이리 할 들어봤습니다. 적에 히스토리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 이를 다 환자분이 갈아내고 그런 나가지고 스테이블한 그런 그 홀딩 다음에 이제 컨택을 하나 잃어버려서 갖다 생긴 끼워주면 문제점과 남았는지 빼내고 그 다음에 하나 자연치를 또 좀 갖다 갈아서 끼워주니만은 자연칩을 받치는 데 뭐 있나 없나 갓분용함으로써 하길로 그런 홀딩 이래고 컨택을 받치는 데 없앴던 없다 그러니까 것도 이야기를 그걸로 가지고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해놔놓으니까는 이런 그 이 앞에 인클리네이션, 이 상악전치부의 완전히 인클리네이션의 바가지 변화에 갖다 의한 이런 엎어놨는 거지. 그래 상악전치부의 홀딩 되고 컨택의 이 변화에 몸은 의한 막 뚱뚱 그런 붓고 문제점을 완전 많이 이거 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맑고 한번 비슷하게 들어보시죠. 이거 뭐 완전히 부어가지고 그래 대놔놓으니까 그래 이 얼굴에 여기 근육이 이게 땡기니까 일로 예, 땡기 내려가고 이게 땡기더 내려오니까 이건 또 쳐져 내려가고 나중에 눈이 막 희빈덕거려가지고 또 괴물론 비슷하게 그래 돼가지고 그 그래 됐는데다가 또 이제 이빨은 이 앞에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이 이빨 이제 그걸로 가지고 씹으니까 그거 다 씹히고 그래 돼 나는 나중에 입술도 씹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혀도 씹히고 이 몸에 막 씹히고 말도 어둡고 얼굴이 자꾸 변형이 되고 그 음식을 먹질 못하겠는 게
그요 이빨 요거 두 개 가지고 먹는 그 식이 돼 놔놓으니까는 완전히 뭐 그 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마다 막 내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이랬는데 음식 먹을 때 음식 못 먹겠어 가지고 막 계속 그 하고 이를 가라앉는 거는 좀 얘기하면 뭐 이를 여쭤게 갈아내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 이빨 뭐 대략 해가 뚝딱 해가 뚝딱 갖다 끼어가지고 나 그래 이래 하니까 이어 받치고 저 밖에 덜컹덜컹하고 뭐 그래 돼가지고 이거 그렇다 그러니까는 해준다 하면서 이쪽 성한 일을 막 이따다 막 갈아내 부대 갈아내니까는 이래 하는 데는 안 받치는데 음식 먹는 데는 이제 막 맨 그걸로 가서 씹어야 되고 이 앞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 모양으로 안 빠진 갈가지 모양 그래 돼 놔놓으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편안하고 뭐그 옛날 원래에 비슷하게 발음하는 건 어때요? 예? 발음하는 거. 바람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입술이 뚜피 나오는 말이 어둡고 막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뭐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계속 해드릴게요. 예, 아이 예, 환자분이 그런 프로페셔널 레스토레이션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그냥 카피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일단은 상악 전치부의 임프레션을 체득했습니다. 예, 상악 전치부의 인사질 엣지의 그런 길이, 랭스와 그 링골 컨캐버티 그리고 라비얼 인클레이션을 카피하기 위해서 상악 전치부를 포함하는 그런 알지니트 임프레션을 체득했습니다. 여기서 뭐 상악 링구얼 면을 컨케이버티를 카피하기 위해서 웩스로 밀링했습니다. 사실 PFM이었고요. 웩스로 밀링한 그런 링구얼 컨케이버티를 캐스팅해가지고 링구얼 컨케이버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뭐 그겁니다. 순차적인 그런 캐드캠 과정입니다. 캐드캠 과정이고요. 뭐 여기서 뭐 간단하면 이거는 랩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방법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항상 저는 인트라오럴 스캐너보다는 사실은 모델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가 3차원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이런 모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모니터해 보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임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CAD/CAM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씩 스플린팅 했고요. 교합 조정을 했었습니다. 교합 조정을 해가지고 메탈의 링걸맨인데 여기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을 갖도록 교합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치부에도 이제 소구치에도 점 포인트가 찍힌 거 볼 수 있죠. 항상 이렇게 구치부하고 전치부하고 저는 컨택이 물론 강하다고 강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템포럴 크라운 상태에서 제작된 캐스트 위에서 퍼티를 제작하고요. 이런 퍼티 인덱스가 입안에서 놓았을 때 상악의 PFM 크라운이 정확하게 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행스럽게 완벽하게 거의 재현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럴 크라운의 그대로 재현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예, 바로 세팅했습니다. 바로 세팅한 상태이고요. 전체부에서 그런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생각에 세팅할 때도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퍼머넌트한 조정은 저는 항상 인트라오랄에서 마이너한 그런 어저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마우스 리컨트럭션 같은 경우는 항상 교합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나눠서 하곤 합니다. 예, 도슨 바이 매뉴얼 테크닉으로 점을 찍어봤습니다. 전치부에 그러니까 뭐 안정된 그런 컨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구치에도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저는 균일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보면 특히 캐나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에서 어떻게 보냐면 전치부에는 약간 구치부보다 약간 약하게 달고 가이던스는 전치부에서 얻도록 즉 mutually protected 클로즈를 선호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동일하게 교합을 찍어봐도 동일한 교합 정도를 찍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하게 그 가이던스를 조정했는데 전체부에는 우리가 아까 템포러리 크라운 상태에서 봤던 것 같이
앞쪽으로는 인사이드 가이던스는 엔티럴 그룹 펑션을 줬고요. 레터럴은 그 파셜 그룹 펑션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그런 가이던스를 그대로 옮기는 게 제가 아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왁스 밀링을 통해서 캐스팅했는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뭐 그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엔트리 가이던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런 클래식한 방법도 사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즘 캐디캠 그 기술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과 마지막 세팅했을 때의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모양이 거의 뭐 비슷하게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상악 젠치브의 그런 위치가 환자분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한 그런 홀딩 컨택이 환자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저한테는 아주 감사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분이 아직까지 그 치과에 하고 지금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까지 고발까지 했다 하는데 지금쯤은 저번에도 물어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는 것 같은데 잘 해결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하튼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핵심은 envelope 펑션입니다. envelope 펑션이고요. 이런 envelope 펑션이 기존의 어떤 환자들의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은 사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사실 적응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적응력이 좋은 환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사실은 적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적응력이 그 떨어지는 환자를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아마 적응력이 좋은 환자들은 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응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괜찮게 모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오늘 뭐 교합 세 번째 케이스였는데 여러분 임상에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